손발이 시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렵다면 혹시 부모님께서도 이런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 몸은 추위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단순히 춥고 불편한 시기가 아니라 때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겨울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름보다 약 30% 이상 높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환의 발생률도 기온이 떨어지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죠. 왜 그럴까요? 추운 날씨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겨울철 중년과 고령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관리 수칙 6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생명지킴이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칙, 아침 기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추운 겨울 아침, 이불 속은 따뜻한데 밖은 차갑죠.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난방을 켜야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정말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는 하루 중 혈압이 가장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우리 몸은 휴식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은 더욱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수분 섭취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고 이것이 혈전을 만들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70대 초반이신 김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긴 했지만 규칙적으로 복용하셨고 큰 문제 없이 생활하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신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시려고 급하게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시던 할머니께서 바로 발견하시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만약 30분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김할아버지는 지금 회복하셨지만 그 일 이후로는 아침에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시고 발목을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가볍게 다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23분 정도 가볍게 몸을 깨운 다음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서 팔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침대나 이불 가장자리에 앉아서 12분 정도 심호흡을 하시면서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아침 5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춥지 않게 1820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난방을 완전히 끄지 마시고 약하게라도 유지하시거나 아침에 자동으로 켜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칙, 체온 관리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인데 이 온도가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저체온증이 오면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의식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추우면 몸이 자동으로 떨림을 통해 열을 만들어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손실을 막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않는데도 실제로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올해 67세이신데 작년 겨울에 제가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많이 추우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아니, 별로 안 추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체온을 재보니까 35.8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께 체온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습관을 바꿔드렸습니다. 우선 실내 온도를 20에서 22도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기세, 난방비가 아깝다고 춥게 지내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적정 온도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옷도 중요합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이 훨씬 따뜻합니다. 내복을 꼭 입으시고 그 위에 면 티셔츠, 그 다음 가디건이나 조끼, 이렇게 여러 겹을 입으세요. 특히 목, 손목, 발목 이 세 곳을 따뜻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도리, 손목 토시, 두꺼운 양말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적게 마시는데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체온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말 들어보셨죠? 발이 따뜻해야 온몸이 따뜻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에서 15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족욕 후에는 바로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발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세 번째 수칙, 위험한 생활 습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경험할 때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야외로 나갈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차가운 탈의실로 나올 때, 이럴 때 우리 혈관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거나 설거지하는 습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말초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심장까지 전달되는 거죠. 제발 겨울철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설거지할 때도 따뜻한 물에 고무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집에서 화장실이 가장 추운 공간이죠. 따뜻한 방에서 추운 화장실로 이동하고 용변을 볼 때 힘을 주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작은 난방기를 두시거나 최소한 문을 열어두어서 온도 차이를 줄이시고 변기에 앉아 계실 때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변비가 있으시다면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공복에 카페인 섭취하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진한 커피부터 마시는 분들 계시죠?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더 강합니다. 아침에는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고 가벼운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음주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술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착각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표면으로 혈액이 몰려서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음주하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겨울철에는 가능한 음주를 줄이시고 마시더라도 실내에서 적당량만 드세요.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겨울철에 흡연하시는 건 혈관에 독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회에 금연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다면 적어도 야외 흡연은 피하시고 흡연량을 줄이는 노력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수칙, 실내 활동과 근력 유지에 집중하세요. 겨울이 되면 바깥 활동이 줄어들죠. 춥고 길이 미끄럽고 해도 일찍 지니까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 안에만 계시게 되는데 문제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야외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제자리 걷기입니다.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죠. 광고 시간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걷기를 해보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걷는 겁니다. 3에서 5분만 해도 꽤 운동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하시면 관절도 유연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고 팔을 쭉 펴서 좌우로 흔들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숙이고 다리를 펴고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내 걷기 운동도 권해드립니다. 집안이 좁더라도 거실을 한 바퀴씩 돌면서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고령자를 위한 요가, 의자 요가 같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기 쉽고 강도도 높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특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진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10회씩 3세트 하루에 2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5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와 습도도 신경 써주세요. 운동할 때는 실내 온도가 20도 정도로 적당하게 따뜻해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됩니다. 습도는 4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는데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면 좋습니다. 건조하면 호흡기가 약해지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5번째 수칙, 면역력 관리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겨울철에는 독감, 폐렴, 코로나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영양 섭취가 균형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거든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를 매일 충분히 드세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찜이나 탕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데 면역력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을 쬐야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겨울에는 야외 활동이 줄어서 부족해지기 쉽죠.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음식을 드시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발효식품도 면역력에 아주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은 장 건강을 돕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매일 조금씩 드세요. 과일과 채소도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둘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회복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이 이상적입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최대적입니다. 걱정이 많으시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시고 웃으세요. 웃음이 정말 좋은 면역력 증강제입니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유머 있는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예방접종을 꼭 받으세요. 독감 예방주사, 폐렴구균 예방주사,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은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년 정해진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다섯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감염을 막아줍니다. 6번째 수칙, 위험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수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셔도 응급 상황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즉시 대처하는 겁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심지어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먼저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가슴 중앙이나 왼쪽 가슴이 조이거나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코끼리가 가슴을 밟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왼쪽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식은땀이 나거나 구역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체한 것 같은데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의심되면 바로 병원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입이 비뚤어집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입니다.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옵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입니다. 잠깐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 마세요. 뇌졸중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혈전을 녹이거나 출혈을 막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들과 이런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두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웃이나 자녀들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 오늘도 잘 있어요 라는 안부 전화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119는 물론이고 가족 연락처, 주치의 연락처, 가까운 병원 정보를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휴대폰에도 등록해 두시고요. 만약 가족이나 이웃이 쓰러진 걸 발견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전화 연결되면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하시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안전하게 눕히세요. 의식이 있으면 말을 걸어주시고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세요.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라 응급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혼자 계실 때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괜찮아지겠지, 민망한데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수칙 기억하시나요?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깨워서 일어나세요. 둘째,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실내 온도, 옷차림, 따뜻한 물 섭취 모두 중요합니다. 셋째, 찬물 사용, 급격한 온도 변화, 공복 카페인, 과도한 음주 같은 위험한 습관을 고치세요. 넷째, 실내에서 꾸준히 운동하시고 근력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영양,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면역력을 키우세요. 여섯째,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알아두시고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이 6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시고 모레는 또 하나 더. 이렇게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자녀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실천하자고 말씀하세요.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면 훨씬 쉽게 습관이 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함께 운동하시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와 건강관리 짝꿍을 만드셔서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은 춥고 길지만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 봄을 건강하게 맞이하시려면 지금 이 겨울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게 겨울 나시고 따뜻한 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